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 저녁으로 한 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월요일이었습니다. 자, 지난주에 꽤 많은 이벤트들이 있었는데요. 지난주 FOMC 의사록에서는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의지를 재확인을 할 수 있었지만 이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연준의 금리 인상이 좀 제한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도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주말 새에는 일단 미국과 중국의 관세 폭탄을 좀 터뜨리면서 무역 분쟁이 본격화되는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하셨는데요. 그런 가운데 시장에서는 이번 주 미국과 중국의 양국 추가 관세 여부에 계속적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해외 선물 전략은 어떻게 짜보는 것이 좋을까요? 오늘도 신세계 2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탄탄한 해외 선물 전략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께서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 서울 전화 02-3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오늘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1부에서 제공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사수 신행이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비 가입권을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월요일장의 문을 활짝 열었고요. 오늘 함께 해주실 출연진분들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당현 캐스터 오늘도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당영입니다. 네, 이제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의 이 관세 발효 이후에 또 추가 충돌이 없을지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실 텐데요. 그리고 유가도 계속해서 큰 관심 갖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또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지역의 순방에 나서고요. 또 이렇게 관세 발효에도 사실 큰 불안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 유럽 지역 순방에 관련해서 긍정적인 소식에 또 지수의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한 주의 시작입니다. 또 중국 위안화의 추가 절하 여부도 큰 관심일 텐데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지난주에 이어서 이어오는 만큼 또 은행의 실적 발표까지 오늘 한 주간의 소식 정리를 먼저 좀 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실시간 외신 2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월요일장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방당현 캐스터의 활약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월요일 저녁 오늘 신세계 어떤 마스터님이 신세계를 찾아주셨을까요? 오늘 함께할 마스터를 먼저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요, 월요일 저녁 선재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는 월요일부터 엄청난 큰 수익을 국선부터 해선까지 주고 시작되는 한 주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 그림도 굉장히 좋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기대치만큼 앞으로도 이번 주 큰 수익 올릴 수 있게 여러분들 길라잡이가 되드리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마스터님 오늘 월요일장부터 시작이 좋으셨나 봐요. 네, 오늘 국내 선물도 네. 크게 좋고 또 네. 그림들이 전반적으로 유럽장 그림들이 좋았죠. 네, 그래서 이미 일주일 수익 농사를 네. 거의 다 끝내는 느낌의 네. 미장 기대까지 원하는 대로만 흘러간다면 네. 괜찮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잠시 후 앞서서 국내장과 유럽장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셨는지, 그리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미국장까지의 흐름 오늘 선재 마스터님과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월요일 저녁 선재 마스터님과 2시간 이어갈 텐데요. 지금 시각은 10시 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현재 시장 흐름 먼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네, 먼저 S&P 500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S&P 500은 3거래일 연속 상승 이후 현재도 상승합니다. 2,772포인트 돌파하면서 0.37% 상승세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도 상승하고 있는데 S&P 500 비교해서는 조금 더 탄력이 큽니다. 7,267포인트까지 올라오면서 0.50% 상승세고요. 자, 그리고 유로 FX 함께 보시죠. 지수가 상승하는 만큼이나 유로 FX, 유로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1.18달러대 오늘장 회복이 됐고요. 1.18400달러로 0.30%의 상승세입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자, 골드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0.68% 상승을 하고 있는 현재 흐름으로 1264.4달러 선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도 함께 보실까요? 자, 크루드오일은 오늘 소폭의 강보합인데요. 지금은 거의 보합권입니다. 0.05%의 73.97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수가 양지수 모두 올라가고 있고요. 유로 FX도 오랜만에 1.18달러대 회복이 됐습니다. 자,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 73달러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앞서서 박나영 캐스터 통해서 많은 뉴스들 좀 짤막하게 브리핑을 들었는데, 박나영 캐스터 지금 현재 구간에 외신 쪽의 뉴스 많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볼까요? 네, 여전히 지금 무역 긴장이 도사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제 금요일 날 발표가 되셨죠. 네, 고용 지표의 호조 속에서 시장이 좀 안도를 하면서 지수가 상승 탄력을 받고 있다는 소식 함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연준 위원들이 이 연준의 6월 고용 보고서에 안도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6일 분석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경기 과열에 대한 우려를 덜 중요시했던 위원들에게 안도감을 주면서 연준의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뒷받침할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이 6월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실업률이 또 오르고요. 또 이는 고용이 강해지면서 더 많은 근로자가 구직 활동에 나서면서 노동인구에 흡수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풀이로 나왔습니다. 이는 일부 위원들이 확인하고 싶었던 것으로 실제 지표에서 확인된 셈인데요. 고용 보고서에 안도했다는 소식 역시나 두 번째 소식으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또 역시나 6월 고용 지표로 인해서 연준의 매파적인 기조가 완화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역시나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통화 관련 소식인데요. 달러화가 무역전쟁과 이런 고용 보고서에 좀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오랜만에 약세 소식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유럽중앙은행의 노보트니는 이 무역전쟁에 더해서 통화전쟁 가능성도 있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독일의 5월 무역수지 203억 유로가 흑자를 나면서 수출이 전월비 대비 1.8% 상승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영국 관련 소식인데요. 이 브렉시트를 담당했던 장관이 사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담당자가 이제 임명이 됐는데요. 지금 이 브렉시트에 관련해서 영국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이로 인해서 파운드화가 소폭 상승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고요. 유로 FX 이슈 때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브렉시트부 장관이 사임을 하면서 유럽연합과 또 영국은 긴밀한 그래도 상호 협력과 또 통상을 이어가는 이런 소프트 브렉시트로 전략을 거의 굳힌 셈이다라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엔화는요, 아시아에서 위험 선호 심리에 소폭 하락했다는 소식이고요. 네, 그리고 글로벌 원자재 에너지 정보업체인 S&P 글로벌 플래츠는 향후 몇 달 동안 원유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라면서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지금 공급 측면 리스크가 지금 커지고 있고 또 유효 생산 역량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면서 이렇게 전했는데요. 오펙과 기타 산유국들이 하루 100만 배럴 증산에 합의를 했지만 일부 산유국은 이미 역량 내에서 최대치를 생산 중이고 또 일부는 즉각적으로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얼마나 증산될지는 미지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는 사우디를 중심으로 하루 70만 배럴 정도 증산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이 올해 하반기 글로벌 원유 수요는 오펙 전망에 따르면 상반기보다 평균 200만 배럴 더 많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는 미국이 이란 원유 수출을 완전히 차단할 경우에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달러 위로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을 했다는 CNBC 보도입니다. 네, 지금 이란의 원유 수출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유가 급등을 촉발할 수 있다면서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를 상회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았다는 마지막 소식까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난주에 의사록 발표 이후에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도 계속해서 함께 전달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에 대한 부분도 잠시 후 저희가 종목 함께 이슈 점검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도와드릴게요. 자, 이렇게 현재 부근의 외신 뉴스 들어봤고요. 오늘 선재 마스터님과는 어떤 이슈를 다루게 될까요?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 먼저 이슈들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S&P 500 9월물입니다. 무역전쟁의 확전 조짐에 조용 호조와 실적 기대의 상승, 고용 호조와 실적 기대에 대한 상승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현재 부근에서도 3거래일 연속 상승 이후에 현재도 상승 쪽으로 흘러가고 있죠. 첫 번째 이슈로 지수에 대해서 살펴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로 유로 FX 9월물입니다. 자동차 관세 문제 완화에 1.18선 안착 시도하고 있는 유로 FX입니다. 지금은 안착을 하고 초반대 가격 지지가 되고 있죠. 1.18350달러선 거래되고 있는 유로 FX 두 번째 이슈로 살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슈는 크루드오일 8월물입니다. 이란 제재 지속과 미중 무역 전쟁 속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크루드오일입니다. 자, 지금은 73달러 후반대에서 움직이면서 다시 하락으로 움직였죠. 0.05%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크루드오일 세 번째 이슈로 살펴보죠. 자, 그리고 마지막 이슈는 골드입니다. 8월물이고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 달러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 안전자산인 골드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골드 역시 현재 1260달러 회복과 함께 1263.9달러 선인 0.64%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골드까지 마지막 이슈로 점검합니다. 네, 이렇게 네 가지 이슈 오늘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슈는 S&P 500 9월물입니다. 자, 일단 지난주에 의사록이 발표가 됐고, 그리고 무역전쟁이 일단은 좀 이뤄지면서 추가적인 제재가 어떻게 이어질지, 하지만 이 안에서의 내용은 고용 호조와 그리고 실적 기대감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먼저 선재 마스터님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전략에 대해서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준비되셨을까요? 네, 들어보도록 하죠. 하나, 둘, 셋. 관망 들어주셨습니다. 네, 지수에 대해서는 좀 관망을 들어주셨는데요. 자, 일단 지금 양 지수에 대해서는 상승은 하고는 있지만 이 관망을 들어주신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우선 차트 보고 이야기를 네, 해야겠죠? 알겠습니다. 자, 우선 이렇습니다. 지금 자리들 중요한 자리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고점과 그다음에 추세 저항들 갖고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고, 작은 눌림은 있으나 매도를 치기에는 힘이 좀 약해 보입니다, 애들이. 자, 그렇다면 일봉 한번 봐볼까요? 네. 자, 일봉 전반적인 흐름들 채널 속에서 놓여있는 듯한 모습들이고요. 그렇다면 얘네들은 기조가 이런 거겠죠. 일반적으로. 자, 잠깐 보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잘 안 잡히는구나. 오케이. 자, 채널이고, 얘네들은 이제 매물대죠. 한마디로 우상승으로 매수로 잡고 있었던 아이들의 매물대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매도를 쳤던 아이들과 그 다음에 매수를 잡은 아이들의 혼조세 구간들. 매물대다. 자, 그렇다면 우선 추세는 얘네들을 넘어가고 얘네들을 지키는 구조에서 고점을 넘어가느냐, 그걸 보고 있는데, 굳이 위장에서 그걸 볼 이유가 있냐, 우리가. 그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흐름들 좀 보자면, 좀 약간 버벅거리네요. 자, 얘가, 여튼, 네. 틱봉에서도 보면 얘네들은 전반적으로 추세를 뚫은 상태에서 지지력 가지고 물량 대비 고점을 갖고 있죠. 자, 그렇다면 미장 오기 전까지 굳이 얘를 뚫는 거 우리가 볼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작은 그림들을 보면 얘네들을 또
이제 뭐 채널을 갖고 있겠죠. 채널을 갖고 있을 거기 때문에 굳이 걔네들 채널을 우리가 끌고 갈 이유는 없다. 그래서 매도를 그러면 얘네들이 많이 올라왔으니까 쳐도 좋냐? 그건 굉장히 위험하고요. 우선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얘네들 지지력들 지금 받아내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빠진 아이들 약간의 매도는 칠 수 있으나 저 같으면 하지 않는다 굳이. 그리고 얘네들은 추세를 넘어가기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추세도 얘네들 돌파 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얘네들은 매수를 추가적으로 보려면 추가적으로 눌림 이후에 보셔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얘네들은 급등이 한 번 더 있을 때 혹은 얘네들 지지력들을 무너뜨렸을 때, 그래서 가격대는 이 구간들 2760 중반 지수를 무너뜨린 다음에 보는 게 낫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흐름들은 관망을 하는 게 좋습니다. 한마디로 많이 와서 매도를 치기 좋은 자리일 거다 뭐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힘이 약해 보이기 때문에 이 정도 많으면 이 정도, 그 다음에 세다면 얘는 계속 이걸 지지하고 가버릴 거기 때문에 우리가 6시부터도 이걸 봤었죠. 이 구간대에서 매수를 봤었습니다. 얘도 이걸 지키고 가는 애들이었죠. 그래서 이 구간들 매수도 공격적인 매수였는데 굳이 뭐 여기 위에서 우리가 얘를 쫓아가서 칠 이유는 없다. 그래서 관망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P 500에 대해서는 현재 뭐 차트로 다시 한번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은 좀 관망에 대한 우세가 좀 점쳐지고 있고 2760선이 무너진 이후에 그때 좀 매도적인 접근으로 더욱더 가담이 가능하다라는 의견입니다. 일단 확실한 가격대에서 확실하게 좀 들어가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는 관망 의견 먼저 선제마스터를 통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지금 S&P 500은 0.39% 상승하면서 2773포인트 선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2760선을 좀 기준으로 무너진 그 추세를 좀 확인하시고 들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박나영 캐스터, 지수에 대해서는 뭐 고용에 대한 부분도 강조가 되고 있고 실적도 뭐 괜찮을 것이다라는 그 두 가지 호조가 일단 무역 분쟁에 대한 이 어려움을 좀 지지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어떤 뉴스들이 나오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월요일 개장을 이제 한 주의 시작을 앞둔 가운데 미국 증시는 이 무역 긴장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존재는 하고 있지만 이 불안감을 다소 접어둔 채로 이 고용지표 호조세 금요일날 발표가 있었죠. 이 부분에 대한 호조세로 상승세를 좀 이어가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한숨 돌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그에 대한 게 해결책이 완전히 나은 것은 아니지만 이제 투자자들의 이 무역 전쟁에 대한 계속되는 이슈로 좀 지쳐가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네, 지금 금요일에 지금 비농업 고용 지표죠. 논판 페이롤부터 해서 여러 가지 고용 지표가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상치 상회에 6월 달에 21만 3천 건의 고용이 늘어나면서 아무래도 무역 전쟁과 브렉시트에 대한 긴장을 다소 누그러뜨리는 모습이었고요. 네, 지금 이제 금요일부터 본격적인 관세 부과가 시작되고 또 서로의 반응에 따라서 추가 관세 부과가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지금 위협을 하고 있는 가운데 또 영국 이야기가 오늘은 좀 들어와 있습니다. 네, 브렉시트부를 맡았던 데이비드 데이비스 장관이 사퇴를 했다는 소식인데요. 사실 2016년부터 신설된 브렉시트부에서 협상을 책임져 왔습니다. 지금 이런 소식은 지난 6일이죠. 이 테레사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 협상과 관련한 내각의 합의를 끌어냈다는 소식 이후에 이 정부 내에 지금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국의 브렉시트가 이제 왜 중요하냐면요. 뭐 파운드와 통화를 지금 강력하게 끌어올렸기 때문도 있고 또 영국에 대한 소식이 지금 현재 무역전쟁 EU와의 지금 트럼프와의 지금 충돌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브렉시트 혼란이 그에 대한 그 혼란을 좀 더 가중시킬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해 때문에 좀 이 부분을 좀 주목해야 된다라는 소식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국의 브렉시트가 지금 어떤 의미를 갖느냐, 즉 브렉시트의 원래 그 브렉시트부 장관이 사임한 것이 얼마나 영국에 큰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지금 소식 기사까지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영국 정부는요, 지금 사실상 EU와의 긴밀한 통상 관계를 유지하는 소프트 브렉시트를 지금 거의 입장 정리를 거의 한 상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EU와 관계를 완전하게 깨끗이 정리하는 하드 브렉시트를 원하는 이 보수당 내 이 친 브렉시트 의원들의 반발 때문에 당연히 당분간은 좀 갈등이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도미닉 랩이라는 새로운 브렉시트 책임자가 임명이 됐습니다. 지금 사실은요, 이제 농산물 제조업
이런 상품 분야의 교역에서는 무역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EU와의 규정을 따르도록 한 조치가 좀 더 이 근본적인 브렉시트를 원하는 이 지지자들의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제 외신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데이비스 장관이 올바른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기존의 브렉시트 장관이었던 데이비스 장관은 강력한 브렉시트를 좀 지지해왔고 그것을 이제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테레사 메이 총리가 소프트로 돌아서면서 이제 총리와의 마찰이 빚어지고 있고 또 지금 집권당 내 보수파들과의 지금 갈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지금 테레사 메이 총리의 지금 자리도 좀 위협이 가해진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퇴진 압력에 지금 직면할 수 있고 또 데이비스가 차기 총리로도 나설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런 상황들 때문에 지금 영국과 EU에 좀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소식 들어와 있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를 좀 더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일단은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에 이제 방북을 했는데 사실 이제 성공적인 방북이라고 평가를 했지만 이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면 빈손으로 돌아온 셈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으로부터 매우 모욕적인 뒷말까지도 지금 들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 분명히 심기가 굉장히 불편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래서 이제 북한을 달래다가 또 최대 압박을 얘기하는 동시에 앞뒤가 지금 맞지 않는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폼페이오 장관은요, 지금 선택은 북한과 그 주민들에게 달려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한국인의 영웅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도 또 지금, 여전히 지금 북한과의 또 갈등을 야기하는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또 이제 일부 전문가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특유의 거래 기술을 들고 나올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 관련 소식을 수시로 트럼프 트위터에 올렸는데요. 사실 여느 때와 달리 이 폼페이오 방북에 대해서 아무 말도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어떤 말을 이야기를 쏟아낼까 궁금을 하고 있던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지금 미군 유해 송환 역시 확실한 결론이 나지 않으면서 좀 상황이 좀 머쓱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지 시각 6월 20일자에는 위대한 전사자 영웅들의 유해를 돌려받았습니다. 209가 이미 송환됐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후로는 지금 이야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북한 관련 이슈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나토와 관련해서도 지금 unfair하다. 지금 합리적이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1시간 전 트위터인데요. 이 나토 관련 소식들도 잠시 후에 제가 정리한 후에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수에 대한 의견 들어보고 있는 상황인데 영국 쪽에서의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미국 안에서도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또 속보 내용도 들려오고 있는데 드라기 총재 연설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드라기의 발언입니다. 최근 성장 완화에도 펀더멘털이 좀 탄탄하다라는 경제에 대한 좀 자신감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드라기 총재의 발언으로 인해서 유로 FX에 대한 가격대 그리고 이어지는 달러 인덱스에 대한 부분도 함께 좀 연이어서 저희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S&P 500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봤습니다. 자, 지금 개장하기 9분 전의 상황인데요. 여전히 S&P 500은 2,773.50포인트로 0.40% 강보합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나스닥도 마찬가지인데요. 7,268.25포인트로 0.52%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유로 FX 인데요. 1.18380달러 선, 앞서서 1.18달러 유지가 된 상황으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드라기 총재가 어떤 이야기를 할지도 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먼저 순재 왓슨이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유로 FX에 대해서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로 FX인데요. 왓슨이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네, 업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앞서서 오늘 유럽장에서도 꽤 좋은 성적을 내셨다고 했는데, 네. 자, 유로에 대해서는 업을 들어주셨는데, 앞으로의 상승 여력이 조금 더 남아 있을까요? 큰 상승 여력에 대한 네. 배팅을 하는 중이라서 그렇고요. 그래요? 사실 네네. 오늘 업을 든 거는 그냥 오늘 그림을 보자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네네. 지금 서울경제 아침 개장 방송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달러 눌림에 대비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걸 겁니다. 골드하고 유로 계속 눌림 매수 위주로
배팅을 해라. 좀 시간 걸리겠지만 얘네들 매수 쪽으로 갈 거다. 자, 그래서 이제 걔네들이 이제 시작이 된 거고요. 한 마디가 어느 정도 끝났기 때문에 그 비슷합니다. 얘도 관망 들면 또, 좀 안 좋은 시선을 보실 것 같아서 우선은 추가적인 업으로 들었고요.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일봉상에서 그림을 보시면 우선은 매수 배팅을 하고 싶죠? 매수 배팅을 네. 하고 싶을 거라고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간들을 약간 넘어가서 이제 출렁거리고 있는 구간이라서 얘를 이제 돌파해서 갈 수 있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저가에서 매수를 계속 잡아내서 얘네들 끌고 왔다. 그리고 오늘 어느 정도 돼서 뭐 되돌림 본다. 계속 우리가 저번 주 금요일도 되돌림 한번 봤었는데 걔네들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반대 매매다. 우리가 반대 매매 하는데 수익이 많이 날 것 같으니까 한번 치자. 그래서 뭐 이런 애들 친 거죠. 우리가 이런 애들 친 거죠. 근데 이제 추세는 매수로 계속 끌고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림 자체가 아직 추세 저항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여기서 뭐 관망이죠. 사실 관망이 있죠. 관망인데 뭐 지금은 단타 매도를 노려야 될 구간들이기 때문에 뭐 매도의 목표를 잡고 작은 눌림들을 노리는데 걔네들 뭐 추세로 또 물리면 안 되니까 중간 자리들 지지력들 그 다음에 저항들. 그래서 오늘 또 1.1800대를 눌러주면 걔네들을 원래는 매수로 끌고 가려고 그랬었는데 추가적으로 재매수를. 네. 근데 뭐 걔네들이 주고 뭐 계속 혼조세를 띄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약간 되돌림 봐야 되겠죠. 되돌림 보되 추세는 매수다. 자, 그렇다면 매물대 지금 추세를 막 이런 구간에서 올려놓고 나서 얘네들이 혼조세를 띄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매도로 되돌림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추세 지지력들을 잘 보고 단타 구간들만 노리시는 게 좋을 거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추세는 눌림에서 매수를 계속적으로 하는 게 좋다. 다 뭐 그림들을 보자면 그렇죠. 뭐 이게 눈에 띄죠. 네. 자, 이 구간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채널에서 뭐 위에서 이렇게 놀던 아이들이 이게 이제 이런 그림들이 힘을 받아내느냐죠. 근데 이제 아래쪽에서 눌림들이 지속적으로 있었고 걔가 우상향 기조를 보이기 때문에 저번 주부터 매수를 잡으라고 드렸던 거고 그림은 굉장히 크게 갈 수 있는 애들이다. 다 이제 중간 출렁거림들이 지지를 계속 받아내고 작은 채널로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 추세를 보신 분들은 좀 눌림을 기다리시는 게 맞고요. 아니라면 지지력에서의 강배팅을 하셔야 되는데 걔네들은 일반적으로 분할을 들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눌림을 보더라도 추세는 매수 쪽으로 좀 더 여시라. 그래서 우선은 눌림 매수 쪽으로 배팅 들어가는 게 좋다. 뭐 이렇게 언급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차트상으로 보니까 훨씬 더 이해가 되는 상황이에요. 유로FX에 대해서는 일단 좀 이전부터 긴 추세를 좀 노리고 들어가신 상황이고 지금 구간에서는 눌림에 대해서 좀 기다려보는 매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달러의 눌림을 좀 기다려보자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왓선이 뭐 함께 좀 같이 봐야 되겠지만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설명해 주실까요? 벌써 눌렸죠. 네, 눌렸기 때문에 네, 얘네들이 이제 매수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저번 주부터 얘네들 고점 바로 못 들어온가 보다. 네. 그래서 저희가 큰 타이틀을 저저번 주부터 했었죠. 저저번 주부터 해서 이 구간부터 아침 개장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드렸고 계속 타이틀을 달러 인덱스 눌림에 대비하자. 한마디로 달러 인덱스는 눌린다는 거는 이렇게 매수로 가다가 눌린다는 거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매수 기조로 바뀌죠. 네. 그래서 이 아래 저가를 깨지 못하고 달러 인덱스가 고가를 바로 돌파를 못하고 되돌림을 주는 거기 때문에 눌림에 대비하고 그 다음에 타이틀이 뭐였냐면 추가적인 눌림에 대비하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추가적인 유로 달러 골드 매수로 갈 거에 대비하라는 거죠. 한마디로 매수 쪽 배팅이 들어가라는 거고 네. 저번 주도 그래서 이제 매수 쪽으로 계속 드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뭐 오늘은 뭐 그렇습니다. 뭐 작은 구간 별로 오늘은 뭐 크게 언급을 안 드리고 있는데 그냥 그러고 싶어서 하는 거고요. 큰 그림도 좀 이해하시고 이번 주 대비에 대한 그림들 좀 계획 세우시고 뭐 도우미와 또 서울경제 톡스타 무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도움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큰 틀들만 우선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워낙 또 구체적인 상세한 이런 리딩은 또 실시간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저희 또 신세계 안에서는 개장 전후로 큰 그림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 안에 또 특별한 시세와 흐름이 있으면
있으면 함께 좀 짚어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지금 손재마스터님의 뭐 톡스타도 뭐 채널로 함께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을 하시면은 또 손재마스터님 스타로 만나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 안에서 또 무료로 실시간 상담을 함께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유료 FX에 대해서 의견 들어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은 드라기 총재가 연설을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뭐 경기에 대한 펀더멘털은 좀 탄탄하다라는 그런 발언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자, 박나경 캐스터, 일단 유로가 지금 뭐 달러 눌림에 지금 유로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어떤 뉴스들이 지금 유로에 대해서 나오고 있을까요? 네, 일단 유로는요, 네. 지금 현재 중국 위안화와 또 유로와 함께 지금 달러의 약세에 반등하고 있다는 네.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6월 14일 이후 최고치 지금 반등 수치인데요. 지금 위험자산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여전한 지금 상황으로 무역전쟁에도 아직 경제 모멘텀 자체는 좀 견조하다. 위협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는 증거라고 전문가들은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무역 분쟁 이야기에 지친 투자자들이 경제 지표와 또 고용 지표에 눈을 돌리고 있고, 또 독일의 이 수출 호조세가 유로 반등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브렉시트 담당 장관이 사임하면서 이 완전한 EU와의 단절은 아닌 이 소프트 브렉시트와의 방향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영국의 경우 이 파운드화가 급상승했다는 소식도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호주 달러의 상승과 또 달러의 약세로 지금 중국의 위안화가 또 오르고, 이 때문에 전반적인 위험자산 선호세가 증가하는 중이다라고 또 분석을 하고 있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코메르츠뱅크에서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시장에는 지난 며칠 회복세가 지금 들어와 있고, 통화시장에서는 이머징 마켓의 상승 여부를 보면 얼마큼 지금 좀 그나마 안정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이 파운드화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지금 사실 영국의 이 테레사 메이 정부에서 이 브렉시트 협상을 끌어왔던 데이비드 데이비스 브렉시트부 장관이 이제 또 스티브 베이커 차관 함께 지금 사임을 했습니다. 이 메이 정부의 이 추진 동력, 즉 브렉시트를 추진하는 동력이 흔들리고 이 영국 내 혼란이 증가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데이비스 장관은 EU의 이 단일 시장 접근권, 그리고 관세 동맹 잔류 등 이 메이 총리의 소프트 브렉시트 계획에 지금 부딪히면서 이에 대한 반발로 사퇴를 했습니다. 지금 사실 메이 총리는요, 그동안에 2016년에 국민투표로 브렉시트가 통과됐을 때 국민 뜻대로 EU 관세 동맹과 단일 시장 접근권을 포기하는 하드 브렉시트를 추진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지지가 많았는데요. 사실 영국 최대 자동차 회사인 뭐 제규어 랜드로버, 프랑스 항공기 제조사, 에어버스 등이 이제 EU 회원국과의 무역이 어려워진다면 영국에서 철수하겠다라고 이렇게 압박을 하니까 이 소프트 브렉시트로 방향을 지금 틀어버린 상황입니다. 이제 6일날 이 강요회의안에 따르면 영국령의 북아일랜드와 또 아일랜드 간의 국경 경비를 강화할 필요 없이 통관 자체를 또 용이하게 하고, 또 영국과 EU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지대를 만드는겠다, 이런 내용을 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기존의 지금 하드 브렉시트의 기조를 바꾸면서 장관도 사임하고, 또 아무래도 국민들과의 지금 정서에도 부딪히고, 또 기존의 지지자들과의 지금 사이도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아무래도 사퇴 압박을 받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켓워치 기사에서는요, 파운드화가 브렉시트 장관을 급등했는데 애널리스트들이 보는 향후 며칠 동안이 영국에게 매우 중요한 이유라는 기사입니다. 지금 EU와의 당연히 완전 분리를 추구하는 이 강경파들과의 마찰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첫 번째 이유를 분석을 하고 있고요. 또 다이와 캐피탈에서는 영국 정부는 지금 혼란에 있는 듯하면서 이 데이비드 사임은 사실 크게 놀랄 만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메이 내각의 다른 멤버들도 사임을 할지가 지금 주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메이의 그 보수정당 의원들은 리더십에 지금 그녀의 리더십에 지금 공식적인 의견을 따를지 어쩔지 지금 망설이고 있다. 사실 영국이 EU와의 탈퇴 합의를 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새로운 영국의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런던 캐피털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오늘과 향후 며칠 동안이 테레사 메이의 존립과 또 파운드 상승의 중요한 열쇠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메이 총리를 인질로 잡고 있던 브렉시트 옹호론자들이 지금 다 떨어져 나가고 있다, 등을 돌리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영국 내에 지금 혼란이 지금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EU와의 합의가 있기 전에는 파운드 상승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일단 이번 주에 백서가 나와 봐야 하는데 이 백서는 목요일쯤에 도착을 할 것 같고 또 금요일 날 공개가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EU의 수석 협상 담당의 트위터에는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영국과 EU 회담이 7월 16일에 예정돼 있습니다. 이 회담에서 여러 가지 관련된 주요 사항들을 협의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파운드화가 아무래도 이 EU의 지금 관계에 따라서 급상승하고 있는 지금 상황 속에서 앞으로의 무역 전쟁과 또 지금 EU 통화, 유로 그리고 파운드화의 통화에 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영국의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외신 소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영국 쪽의 상황이 조금 더 악화되는 만큼 그 부분에 있어서 박나영 캐스터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 시각은 10시 33분 지나면서 월요일장의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된 상황입니다. 자, 개장과 함께 시세는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개장 시세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네, 오늘 월요일장의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먼저 S&P 500부터 살펴볼까요? 추가적으로 상승을 늘려가면서 일단 0.44%까지 올라갑니다. 2,774.25포인트로 0.43%의 상승세고요. 자,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개장 이후 조금 더 추가적으로 탄력을 늘려가면서 7,274포인트까지 올라가네요. 0.60% 상승세고요. 자, 유로 FX는 뭐 같은 흐름입니다. 1.18330달러 선인 0.25% 강보합. 그리고 골드 같은 경우에는 0.63% 상승세 보이면서 1,263.9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 같은 경우에는 73달러 후반대까지 반등 이후 다시 좀 내려오면서 73.76달러까지 다시 내려옵니다. 거의 보합권까지 올라갔었던 가격대가 0.22%까지 다시 빠지고 있는 크루드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뉴욕 증시 본장에 대해서는요, 고용 호조와 실적 기대감에 상승 출발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일단 뭐 본장에서도 지수는 상승 출발한 상황이고요. 지수 선물 쪽에서도 S&P와 나스닥 모두 추가적으로 상승분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박나영 캐스터 지금 개장한 지 지금 4분 정도 지난 시각인데 뉴스들 어떻게 나오고 있죠? 네, 지금 뉴욕 증시는요, 네. 아무래도 무역 전쟁 위협이 계속해서 도사리고 있지만, 네. 지금 그에 대한 숨고르기, 물론 관세 발효가 됐지만 이에 대한 좀 숨고르기로 다소 상승하고 있다는 소식 들어와 있고요. 특히나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알파벳, 애플 이런 기술주들과 또 은행주들이죠.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 그리고 골드만삭스, JP모건, 체이스 같은 이런 은행주들이 이제 실적 발표를 13일 날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또 기대로 더 많은 상승 견인을 하고 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고용 지표도 역시나 금요일에 호조세로 나오면서 이에 대한 여파가 월요일장에도 계속해서 미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이런 고용 지표와 또 여러 가지의 다른 기술주와 은행주들의 호조세 덕분에 이 무역 전쟁의 위협을 조금 더 상쇄하고 있다는 소식 함께 들어와 있고요. 지금 시장은요. 시장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들에 지금 놀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은 어떤 것에 집중하고 있냐면 은행, 지금 좀 더 펀더멘탈, 지금 경제 기조에 좀 더 집중하고 있고 또 13일에 발표될 은행 실적들에 또 주목을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사실 지금 이렇게 무역 전쟁에 대한 관심이 조금 멀어진 거에 대해서 좋은 현상이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무역 전쟁의 위협은 계속해서 도사리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서로의 반응을 보면서 추가적으로 관세를 더 부과할 수도 있다고 지금 서로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2분기 실적들이 이제 곧 발표가 이어집니다. 근데 1분기 때 은행주들이 좀 많은 호조세를 보였는데요. 2분기 때도 역시나 좋은 성적을 나타낼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미국 경제 호황세를 좀 더 상승 견인 앞으로 나가는 추진 동력이 될 것이라는 소식까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역 전쟁이 워낙 또 장기화되는 시점이다 보니까 이 안에서 실적으로 업종들이 지수를 일단 좀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먼저
예상을 했었던 무역전쟁 미중 간에 좀 위협적인 부분이 있었고 이제 추가적인 관세에 대해서 또 어떻게 시나리오가 펼쳐질 것이냐는 좀 시장이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앞서서 말씀드렸던 은행주 업종이라든지 뭐 기술주들이 좀 끌고 가면서 지수에 대해서 좀 호조세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사님은 앞서서 지수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지켜보자라고 하셨고 일단 좀 지켜본 이후에 S&P 500 같은 경우 2,760이 좀 무너진 이후 매도 쪽으로 가보자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무역 전쟁에 대한 부분이 이런 실적으로 좀 상쇄되면서 이런 우려감이 좀 보이지 않는데. 네. 그렇죠. 뭐 내일까지는 좀 반등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국내 선물 기준으로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오늘은 주력이 국내 선물이라서 그런데 전반적으로 얘네들 보자면 잠시만요. 그림들이 좀 더 남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매수로 이틀 동안 올라온 거에 한 20-30% 정도 남아있고요. 그거 뭐 토스트를 통해서 말씀드리겠고, 우리가 국내 선물 지수를 지금 98인가요? 좀 헷갈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배팅한 게, 298 지수 가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297 지수 부분까지를 건드렸죠. 그래서 잠깐 눌리면서 내일 추가적인 매수를 한 번 더 볼 생각이거든요. 한반으로 분위기가 한 하루 정도는 더 봐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얘네들도 우선은 2790 지수를 넘어가다가 무너뜨린 아이들을 온 거라서 눌림이나 뭐 걔네들을 보는 거지, 얘네들이 매도가 세지 않아서 우리가 관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눌려도 별로 먹을 게 없고, 그 다음에 올라가도 그렇고요. 이미 추세를 지지됐기 때문에 계속 매수를 봐야 되는데, 뭐 굳이 얘네들을 뭐 여기 테스트하는 구간들을 우리가 볼 이유가 없죠. 그거 완전 바보 같은 거죠. 아래에서 매수 하나도 못 치다 이제 와서 남들이 익절 잡고 보고 있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배팅을 한다? 그럴 이유는 전혀 없고요. 그냥 얘네들 시도하는 걸 보는 거기 때문에 이 혼조세 구간에서 놓은 아이들 좀 더 봐주는 게 좋다. 대신 이제 매도 눌림들이 아까 이 구간에서 지켜주고 갑자기 갭으로 뜨기가 시작했죠. 얘네들이. 근데 해서 얘네들이 계속 갈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신규를 두려워하는 만큼 얘네들 또 끌고 가더라도 우선은 차익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그럴 거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인 흐름들 뭐 채널을 보자면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네. 굳이 왜 우리 같은 소액자들이 왜 위험하게 뭐하러 이걸 왜 그냥 관망하는 겁니다. 뭐 이거 덜 먹고 말죠 뭐. 그래서 관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 시도하다가 이제 눌리는지를 보자는 거지 매도를 치자는 게 아니죠. 어느 중간중간에서 이제 출렁거리는 애들, 출렁거릴 만한 먹을 만한 애들이 있으면 빠진 거 보고 출렁거리는 걸 먹자는 거지. 얘 이제 뭐 왔으니까 다 치자는 게 아니고, 보면 오늘 새벽이나 한 내일까지 그 다음에 뭐 분할하더라도 얘 분할하고 단가 맞춰서 이렇게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뭐 월요일인데다가 오늘 만약에 수익이 바로 원하는 만큼 크게 안 난다 그러면 뭐 화수 이틀 동안 좀 오버라 해서 기다려야 될 건데, 어차피 단타 구간이야. 매수 치든 매도 치든 상관없을 거예요. 1, 20만 빼먹은 거야. 그렇죠? 뭐 크게 어려움 없을 거고. 얘네들 이제 큰 추세에서 얘네들 저항을 받아내느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출렁거리냐, 이렇게 되면 이제 물량도 갑자기 나오는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힙소도 툭툭툭 주고 하니까 개인들한테 별로 안 좋습니다. 이런 구간들이 유익할 리가 없죠. 네. 오히려 먹을 거에 비해서 방향성 보는 거에 비해서 왠지 더 헷갈리기만 할 거니까. 물론 이제 급등락이 막 있을 거니까 그거에 대한 걸 노리신 분들을 우리가 뭐 일반적인 뭐 중고수의 트레이더는 아니라 보니까 그건 뭐 자유롭게 하면 되고요. 뭐 이런 거 출렁거린 걸 먹겠다, 뭐 여기서 해서 5만원, 10만원이 어디야. 근데 이거는 5만원, 10만원 먹는 장들이 아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까 그 그림들, 추세 상담부 근처에 와 있는 애들, 오늘 한번 매도를 줄 거냐 말 거냐에 집중해서 우선은 보는 게 중요하고요. 우선 차익이 나올 거냐 말 거냐죠, 얘네들이 매수를 치다가. 그래서 지금 매수를 안 갖고 있으면 굳이 끌고 갈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신규로 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 매도가 좀 강할 듯 보일 때 걔네들이 터치하는 거고, 그걸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에 보는 건 이래요. 어차피 얘네들이 혼조세를 띄면 전 고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죠. 전 고가와 지금 현재 자리와 걔네들 중심 정도를 먹을 수 있겠구나, 많이 먹으면. 그러면 내가 소액으로 하고 좀 리스크 관리하면 3분의 1에서
1배수 혹은 절반 정도 먹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 먹을 수 있는 걸 찾는 거예요. 만약 예를 들어서 얘를 매도 배팅 들어갔는데 얘가 고점이야. 그래서 얘네들이 만약에 지켜버려. 그럼 내가 이거 먹기 위해서 들어갈 거냐 이거죠. 그러면 추세가 나는 걸 확신 갖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장에서 확신 가지려면 분할을 대비해서 시원하게 봐버리는 게 낫죠. 깔짝깔짝 할 이유가 없죠. 이런 그림들. 리스크만 키우고. 그래서 우선은 관망 좀 하시고 유럽장 지지력들을 완전히 무너뜨리든지 아니면 급등에 이렇게 차익이 나온 애들 시작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좀 더 지금 기존은 지수가 지금 매수 쪽으로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미장 초반에 매수를 치다가 우리 시간으로 하면 9시 개장해서 9시 반에서 10시 반 안에 다 보는 사람들 다 매매하고 끝냅니다. 저희가 국선을 그 시간 안에 다 수익 내고 끝내버리고 오후장까지 싹 계획 잡아서 끌고 가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다 본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개장 초반에서 매수를 어느 정도 끝내는지를 먼저 보셔야 된다는 거죠. 30분에서 1시간 반 사이에. 그래서 걔네들 우선 지켜보는 거기 때문에 좀 여기서 내동매매 하지 마시고 오늘 크루드오일도 그렇고요. 네. 개인들이 좀 약간 뭐 이거네 저거네 할 수가 있는데 보통 3시간 걸렸습니다. 오늘 또 변곡을 4번 잡아냈는데 그럼 시간들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걸리는 도중에 다른 애들은 모르나 지수는 갑자기 급변동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대응하기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추세가 완전히 꺾이는 걸 좀 보고 들어가시고 그다음 위에서 쳤더라도 항상 걔네들 중간 자리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많은 걸 노리려고 하지 못한다. 그거 좀 인지하시고 쉬어야 될 때는 쉬시라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상태에서 지금 개장 이후 다시 한번 좀 지수에 대해서 점검해드렸는데요. 자, 문자 국내 선물 질문 들어와서 빠르게 좀 상담을 도와드리고 일부 마무리하겠습니다. 끝자리 7008님 보내신 문자인데요. 선재님, 국내 선물 2개 매수 중인데 내일장 전략 부탁합니다. 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자, 오늘 선물, 국내 선물은 296.25에 마감이 된 상황인데, 자, 매수 중, 홀딩 중이라고 이제 포지션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네, 네. 어떻게 좀 끌고 가면 좋을까요? 매수 들고 있다고 그래요. 네, 2계약을 매수로 들고 계시네요. 네. 우리가 298 지수를 목표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아, 네. 298 지수를 목표로 끌고 가고 사실 오늘 수익이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오늘 수익이 엄청나고 그 다음에 선물 차트 한번 봐볼까요? 이왕 네. 보는 김에. 자, 그렇다면 얘네들 이제 뭐 얘보다 더 큰 그림은 아직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안 드렸어요. 굳이 얘네들은 그 자리부터는 이제 새롭게 자리를 봐야 되거든요. 이 자리부터는. 그러니까 얘를 시도하는 걸 우리가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내일 얘네들이 297 중반 이상을 네. 찍게 되면 네. 찍게 된다면 한 계약을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종가에다 이자를 잡고 홀딩 하시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내일도 여러분들한테 아침 개장 방송부터 해서 시황 방송을 드릴 건데 뭐 이렇습니다. 아침 개장 방송 때 제가 정확한 자리를 맘먹고 드릴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차를 두고 드릴 때가 있고, 그 다음에 큰 흐름에서 보합 뚫은 걸 그냥 방향으로 봐라 이렇게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같이 하신 분들에 비해서 한 10분의 1 정도 보겠지만 그 정도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뭐 오늘 또 보시겠지만 아침 개장 방송 때 걸어놓은 걸로 보면 이 뭐 거의 개인들 한 달 수익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거기 와서 좀 더 디테일한 자리는 내일 아침에 개장 방송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좀 부족한 제가 거기서 좀 디테일한 자리를 안 잡는다 그러면 톡스타를 통해서 언급을 드릴 거니까 내일 그걸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내 선물에 대해서는 내일장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 시간 통해서 손재현 마스터님의 개장 전략도 만나볼 수가 있으니까요. 내일장 전략도 함께 아침 방송 통해서 확인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신세계 일부 손재현 마스터님과 함께 지수와 유로FX 다양한 전략들 세워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액이 무인가 영업회기,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권을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도 크루드오일과 골드에 대해서 손재현 마스터님과 함께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